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 그리고 200만 국민의 촛불로 검찰개혁을 외친 지난 주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놓은 메시지 국민의 뜻, 국회의 결정을 받들겠다. 이게 뭐죠? 뭐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세요? 대통령 출마하시나요? 국민들이 선출한 선출직 공무원도 아니고 임명직 공무원이 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들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분 정신세계가 참 궁금합니다. 이 정도로 현실감 떨어지는 아나무인 불도저 검사였단 말인가요? 상명 하복을 그렇게 중시하는 검찰 조직의 수장이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도 무시하는 작태에 언행불일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윤석열 총장님, 당신의 직속 상급자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드시면 됩니다. 국민의 뜻이요? 국회의 뜻이라고요? 정신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장관 일가족 수사를 계속 강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주에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조국 장관 딸 기소도 준비 중인 걸로 감지됐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 장관 엮어서 꼭 기소하고 말겠다는 겁니다. 지난 8월 2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국 사태와는 무관하게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거 아니 압수수색에서 조국 수사를 하느라고 하다 보니 범죄 혐의가 나와서 묻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별건 수사로 해서 그 사람들 가족들을 입건하는 포토라인 세우고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 하면 스릴러에서 악당들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할 때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이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잖아요. 가족을 인질로 잡니까? 그러니까 조국 너 뭐 좋아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잘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여론이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너가 안 물러나면 가족이 다쳐. 이 사인을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맥락인데 그래서 이게 저질 스릴러로 지금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검찰의 가족 인질극이 본격화된 건데요. 딸은 기소 안 할 테니 표창장 위조를 인정해라. 이런 개수작인 겁니다. 여기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조국 장관까지 연결시켜서 기소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윤석열 총장의 행태는 한마디로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아니 나는 끝까지 간다. 마이웨이 하겠다는 겁니다. 제동장치가 고장난 칼잡이 윤석열.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감찰반 수사 개시와 지시 불이행에 의한 파면. 제가 너무 나갔나요? 통제 없이 휘둘러대는 망나니 칼을 더 놔둬서는 안 될 듯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려대 로스쿨 김기찬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이해 충돌인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진행하는 것도 이해 충돌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조국 장관 수사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지휘 감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아무도 지휘 감독 안 하는 폭주 상태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가진다고도 주장한 건데요. 검찰청법과 정부 조직법에 따른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에 윤석열이 불복하고 항명하면 즉각 징계하고 해임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하고 학교에 복직원을 내고 그러고 나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고 한다.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언론 보도가 시작이 됐죠. 뭐 큰 문제 있겠냐. 조국 되게 걱정 없이 살아온 소년 같은 사람인데 뭐 특별한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조국 본인이 아니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 또 어머니 동생 조카 그 배우자 아들 딸 이게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다 아주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것이고 공적인 게 아니어서 아는 바가 없잖아요. 뭘 알아야 한마디 해줄 텐데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끝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제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취재를 여기저기 시작을 하고, 알릴레오가 마침 쉬고 있을 때여서 호해를 제작을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 군데 취재를 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는 느낌이 온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2009년 이 논두렁 시계 보도 사태 때 하고 똑같아요. 지금 양상은 거의 똑같고요, 정도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양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정도는 그때보다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조국 장관이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되든 나중에 좀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공격당하실 때 사실 제가 가끔씩 나와서 미디어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때도 이게 돈 문제 이런 게 걸려있고 이래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 주춤주춤 하면서 있다가 그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되게 후회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들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8월 27일 날 참전을 했죠. 네. 지난 2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창원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명 전에 조국 일가에 대한 내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범죄자라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을 근거로 해 청와대에 전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면 윤 총장이 저를 고발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언론이 유 작가의 이 말을 가볍게 듣고 말았습니다. 강연에서 가장 중요하게 뽑았어야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유 작가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윤석열은 정치검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그래서 유 작가가 고발을 감수운운한 거죠. 검찰총장이 청와대에 보고할 것이 있으면 장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내사 자료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라인을 통해 청와대에 접촉을 하려 했던 겁니다. 이른바 검찰, 청와대 비선 라인을 구축하려 한 거죠. 정치검사가 청와대의 정치 권력을 확보하는 방법인 내사 자료를 내놓고 정치적 거래를 하려 했던 겁니다. 검찰 개혁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입니다. 정치 권력과 검찰 권력이 짬짬이를 해 권력을 공유하게 되면 우병우 같은 정치 검사에 의해 국정농단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것이 검찰 권력에서 정치 권력을 떼어내는 것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의 정치 독립을 보장해주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은 내사 자료를 들고 청와대의 비정상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검찰총장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리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쓰임새가 다 끝났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퍼즐 안에 한 조각이었던 거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